국내 증시는 미국 대선, 추가 부양책 타결 등 각종 대외 변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죠.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시장을 둘러싼 우려, 기대는 항상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상용 키움증권 연구원과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글로벌 시장 변동성에 비해 국내 증시 꽤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챙겨봐야 할 이벤트, 시장 전망부터 연구원님 들어볼까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이 중요하고요.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확연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차 TV 토론 등 주요 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 이번 주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미국의 정치 일정이 시장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지는 한 주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실적과 미국 대선 두 가지를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진 모르겠지만 최근에 수급이 좀 바뀌었거든요. 동학개미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좀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신용대출 제약 조치나 대주주 3억 원 양도세, 이탈 우려가 개인 투자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어때요? 손바뀜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지난주 외국인은 전기전자, 화학 등을 위주로 해서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화학 위주로 한 2,200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1조 한 3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개인 투자가분들의 이탈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외국인의 순매수는 지난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 매도 차익 거래가 유입되면서 대규모 순매도에 따른 것으로 그 이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워낙 강세와 국제유가 상승 등에 기반한 외국인의 순매수도 일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대선이라는 최대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 외국인과 기관, 개인 등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재 양도세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인 거고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실적, 대선 요거 두 가지 보자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삼성전자, LG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 지금 꽤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눈여겨봐야 할 업종이나 종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주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경우는 양호한 결과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확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또한 지난 2분기 전년 대비 34% 둔화에 이어서 3분기에도 21% 감소로 이제 전망되는 등 글로벌 각국의 실적 또한 여전히 낙관적이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업종의 코로나 민감도에 따라서 차별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를 좀 보면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3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는 38.360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를 주도하는 업종을 보면 IT 하드웨어라든지 유틸리티, 자본재, 자동차 업종 등이 이를 주도를 했고요.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는 종목들이나 업종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어닝 시즌 내에는 이러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그러면 이제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얼마 안 남았고요. 조 바이든 후보가 조금 더 지금 우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이나 뭐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증시 어떻게 연동해서 저희가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현재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은 65.4%인 반면에 트럼프는 34.5%에 그치고 있고요. 더불어서 상원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할 확률 또한 63.2%, 하원도 민주당이 장악할 확률이 무려 86.7%나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결국 미국 민주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 테마로 신재생 에너지의 상승이 뚜렷한 상태입니다. 실제 지난주 테마별로 보면 폴리실리콘이 무려 23%나 올랐고요. 태양광이 13%, 수소차가 12.4% 급등하는 등 주식시장을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바이든 후보의 정책들에 기반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흐름은 당분간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조금 전에 대선 미국 쪽 얘기했는데 조금 더 저희가 빅 이벤트다 보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키움증권 연구원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바로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관전 포인트 먼저 좀 미국 대선 짚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트럼프나 바이든 모두 이제 약간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소위 뭐 애플이나 알파벳 등은 반독점이나 뭐 좌파 그 편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누가 되든 강화될 거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후보 다 방법은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인터넷 인프라 확대에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격차가 좀 코로나 국면 때문에 그 인터넷이 좀 연결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 5G 기술 리더십을 중국이나 유럽에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 인프라 확대는 누가 되든 될 것 같고요. 두 후보 다 좀 어찌됐건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젠 차이점인데 트럼프는 아무래도 석유 산업이나 노후 인프라 교체 산업으로 좀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요. 바이든은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그 트럼프는 감세를 원하는데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기업들이 그 감세된 만큼의 세금을 주주 환원에 쓰는 거를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그 노동자들 더 임금 주고 고용 안정성 보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업들이 자사주나 배당금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좀 비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되면 전체 주식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좀 빠질 수 있다. 다만 그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로의 어떤 좀 자금 이제 몰입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좋게 보고 통신 장비주 가장 추천드리고 있고요. 왜냐면은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어찌됐건 인터넷 인프라 확장시키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통신 장비주들한테 수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성장 산업 기업들 중에 통신 장비주가 주가가 제일 안 갔어요. 시스코 시스템즈 그리고 투식스 두 기업 좋아합니다. 예. 미국 쪽 이야기 주로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원주 키움증권 연구원이었고요. 지금 이제 국내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도 했었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다면 지금 미국 쪽 얘기였고요. 국내 기업들 혹은 국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지 조금 더 알아볼게요. 최종현 데일리머니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확히 4년 전 이맘때도 뭐 지금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그 당시엔 후보였죠. 굉장히 또 경합을 벌이면서 비슷한 추세, 비슷한 공약들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이 지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재생 관련주들 우리나라 비롯해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대선 전후 흐름을 조금 짚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일전에 이제 미 대선 때에는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이제 경합을 벌였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펼쳤고, 이제 그와 반대로 이제 힐러리 후보는 동맹국들과의 관계 유지를 강조하면서 팽팽한 양상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에도 역시 이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의미 있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만, 이제 해당 정치인이 강조하고 있는 정책에 따른 수혜주가 아닌 이제 그 정치인과 인연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관련주로 언급이 되는 종목들은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수혜를 받고 있던 일부 종목들에서 좀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경향이 있던 부분이라 정책 관련 투자는 특히 더 조금 그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여쭤볼게요. 국내 증시는 어떤 종목이나 어떤 뭐 업종에 대해서 압축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개인적인 그 정치 견해는 모두 제외하고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아무래도 지금 조금 더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좀 빠르게 짚어드리자면, 우선 100% 클린 에너지 경제를 지향하는 이제 바이든 후보의 공약과 더불어서 각국 정부가 이제 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좀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최근에 수혜를 좀 크게 보고 있는 동국 SNC와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 이제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은 단계적인 테마로만 지켜보시기보다는 이제 우리 인류 산업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섹터군이라 이제 시작인 단계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이제 체크하셔도 이제 늦지 않겠습니다. 네.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들 올라왔고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사실 묻지마 투자에 대해서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의할 부분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우선 아무래도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국내 증시 특성상 테마성 종목에는 좀 지나친 그 과열 양상을 주의를 하셔야겠는데, 이제 분명 이제 기업 모멘텀이나 이제 시장 대류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면 이제 투기 심리도 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동국 SNC나 유니슨 같은 관점의 종목들은 과열 양상은 조금은 이제 사그라들었고 이제 오히려 침체되었다고 판단하에 좀 추천드린 부분이라 너무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종목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순환을 이해하시면서 좀 접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실적 시즌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3분기 실적 시즌 도래했는데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좀 많은 장 변동성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리고 이제 그 LG화학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좋은 실적 선방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충격이 적지 않았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성적들을 전망함에 따라서 좀 투심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는데, 이제 해당 호실적 전망 대기업을 직접적으로 노리는 것보다는 이제 약수 효과를 받기에 충분한 저평가 중소기업 공략도 대응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종현 데일리머니 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